회사 전산실 앞 신경민 팀장과 최태광 국장이 서 있고 미래에게 보안기기의 지문을 인식해보라고 합니다. 이 장면 얼핏 보면 단순한 절차 같지만 사실은 악인 3인방이 꾸민 음모의 시작입니다. 박상영 수석, 최태광 국장 그리고 신경민 팀장. 이 세 사람은 지금 유미래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박상영은 알고 있습니다. 유미래 선임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요. 최태광 국장은 요즘 미래의 말투, 행동, 업무 방식이 과거와 너무 다르다는 점에 의심을 품습니다. 신경민 팀장은 처음부터 미래를 탐탁지 않아 했고 이제는 이 기회를 잡아 그녀를 쫓아낼 계획입니다. 그들이 고안한 방법은 하나. 전산실 보안기기의 지문 인식. 지문을 통해 지금 출근 중인 사람이 진짜 유미래인지 테스트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발생합니다. 호수와의 데이트를 마친 미지. 그날 밤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태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놀란 미지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김태희는 단호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바로 과거 퇴사한 김수연 선배의 동생.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최 국장, 신 팀장, 박 수석. 악인 3인방의 스마트폰이나 업무 기록을 통해 그들이 미래를 내쫓기 위해 꾸민 계획을 알아낸 듯합니다. 미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즉시 미래를 불러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건 미지가 아니라 진짜 미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 전산실 앞에서 지문을 인식하는 사람은 바로 미래. 그녀는 밝은 톤의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당당한 모습.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미래라는 것의 방증 아닐까요? 미지가 며칠간 앉아 있었던 자리가 다시 원래 주인을 찾은 듯 보입니다. 지문 인식을 요구받았을 때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이 안 찍으시고요. 이 시스템에 익숙한 진짜 미래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죠. 미래와 미지 그 절묘한 체인지.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히 큰 역할을 해낸 김태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미래는 돌아왔고 지문 인식 앞에서 완벽하게 그 정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미지가 서울에서 살아온 시간들, 그녀가 벌려놓은 일들은 생각보다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체인지가 끝난 뒤 각자의 길을 가야만 하는 미지와 미래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란 걸 미지에게 듣게 된 미래는 두 손리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옵니다. 미지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건 바로 김태희였습니다. 이제 회사엔 더 이상 미지가 있을 수 없죠. 미래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지가 서울에 남겨놓은 일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신사옥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도 김노사 할머니 일, 김수연 선배와 김태희 전부 하지 말라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부딪힙니다. 미래는 분노했고 미지는 서운했고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자. 이 체인지 이제 끝이야. 그렇게 미지는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지는 고향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온 걸로 되어 있고 또 아직 긴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향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날 밤 미지는 어쩔 수 없이 호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호수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어.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내려가는 거면 우리 집에서 자. 미지는 당황하고 눈치를 봅니다. 미지의 붙인 머리가 신기한 호수는 좀 봐도 돼? 아, 신기하다.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조만간 다 떼버리려고. 긴 머리 너무 오랜만이라. 안 어울리지? 예뻐.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가는 시간. 불 꺼진 거실에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먹고 서점에서 산 책을 서로에게 읽어주며 웃는 밤들. 함께 걷는 길, 말없이 나누는 손길. 그 평범한 하루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미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겠다. 그 이유는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곧 그녀는 김로사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미지는 진짜로 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체인지 동맹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솔직해진 두 사람. 미래는 회사에서, 미지는 서울에서 각자의 진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서로를 지켜보는 이호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로사 할머니가 서남 정신요양원을 찾습니다. 직원은 말합니다. 지난달 수납이 밀리셨네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로사는 조용히 팸플릿을 받아듭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요양원에 돈을 계속 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로사 본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로사는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분명히 아들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만약 지금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 로사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김로사는 매달 수납을 내며 자신의 아들 혹은 누군가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김로사가 사실은 현상월이라면? 이전 뇌피셜에서도 다뤘던 내용처럼 진짜 김로사의 신분을 대신해 살아온 인물이 현상월이라면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진짜 로사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로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현상월은 죽은 친구 로사의 아들을 대신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고민합니다. 누구에게 후견인을 맡길 수 있을지. 처음엔 이호수를 떠올렸겠죠.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청년. 하지만 변호사 이충구가 호수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로사는 마음을 바꿉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현상월을 알고 있는 이충구. 그와 호수의 연결고리는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지에게 부탁하려 합니다.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성년 후견인이 되면 일정한 보수도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미지에게는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녀. 미래라는 이름으로 살 수도 없는 그녀. 이제는 진짜 유미지로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파트 4에서는 성추행 사건의 진실과 미래의 상처 그리고 박상영, 신경민, 최태관의 과거를 파헤쳐 봅니다. 회사로 돌아온 미래는 결국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과거 고발했던 성추행 사건. 그 가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의심되는 인물은 미래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한 그 남자. 박상영 수석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는 미래를 돕는 척 하면서도 어딘가 항상 선을 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물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신경민 팀장.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회사에서 사라진 김수현 선배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 사건을 고발했고 그로 인해 회사 내 미움과 따돌림을 받았죠. 겉으론 도와주는 척했던 박상영 수석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미래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용해 더 깊이 침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지가 미래인 척하고 출근하고 있었을 때 박상영 수석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이름도 미래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 딸 이름이 미래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묻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너 유미래 맞니? 혹시 쌍둥이인데 대리 출근한 거 아냐? 그는 미래가 쌍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현재 유미래가 진짜인지 떠보려 한 겁니다. 그 말투, 그 눈빛 너무도 의도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엔 또 다른 인물도 얽혀 있습니다. 바로 박상영 수석의 부인. 그녀는 카페에 있는 미지에게 다가와 불륜녀 아니냐며 험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때 친구 박윤지가 다급히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나가며 말하죠. 미지야 가자. 하지만 박 수석 부인은 그걸 들었을 겁니다. 미지야 라는 이름을. 그녀 역시 눈치챘겠죠. 이 여자는 미래가 아니라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박상영 수석은 절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겉으론 상냥하지만 내면엔 진심을 숨긴 채 움직이는 인물. 자신의 딸 이름까지도 누군가를 시험하는 데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래에게 말한 한마디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 이름도 미래야. 이 말은 진짜 미래와 가짜 미래를 가르는 섬뜩한 경계선이었습니다.
파트 5에서는 한세진이 미래에게 준비한 제안과 그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세진은 정말 미국으로 떠날까요? 그가 미래에게 건넬 제안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 미국 간다던데? 동네 사람 조명갑의 말은 미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딸기밭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문. 그 순간 미래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왔죠. 하지만 정말 한세진은 떠날까요? 사실 우리가 들은 말은 세진이 조명갑에게 푸념처럼 흘린 말이 전부입니다. 여기 정리하고 미국 가야죠. 하지만 이 말엔 확신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돌아온 미래 앞에 세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농장 주인이 아닙니다. 세진은 한때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죠. 하지만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왔던 그런 그가 다시 움직이려 합니다. 아마도 그는 금융공사와 연관된 기업으로 스카웃될 겁니다. 공사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는 어떨까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정의롭고 냉철하게 사건을 정리해가는 그녀. 세진은 그런 미래를 단지 돕고 싶은 게 아닐 겁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고 그녀와 나란히 걸어가고 싶은 거죠. 나와 함께 투자 전문가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런 제안이 미래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한편 세진이 떠나며 남긴 딸기밭. 그곳의 새로운 운영자는 아마도 미지와 호수가 아닐까요? 서울에서 상처받은 두 사람이 작은 시골 밭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미래는 세진과 미지는 호수와 서로 다른 길이지만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응원하게 됩니다.